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면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야당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지에 우리 군 수송기가 투입돼 대상자 400여 명에 대한 이송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밝힌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예정대로 8월 31일에 철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고 탈레반은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인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900명을 넘어서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오늘 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게 50일째가 됐습니다. 증상이 심한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의료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통보를 받은 국회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6명에게 탈당을 권유하거나 제명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절반을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셀프 면죄부를 주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제성 없는 탈당 요구에 그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부산대학교가 취소하기로 하면서 의사 면허 역시 취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 발표가 나고 고려대학교도 입학 취소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의 자유 그리고 권력 등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다시 한번 단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악법이라는 반대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이를 막을 여러 방법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언론단체들은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금평 기자입니다. 어제 법사위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선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과거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민주당이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를 만든 점을 언급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목소리를 높이며 맞섰습니다. 아니 장관이 지금 다 집착하는 거야? 묻지도 않은데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하는 짓이야?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대통령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론 재갈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전형적인 유체 이탈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후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제 얼마 안 남은 임기 마치고 난 이후에 그 퇴임 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 아니냐. 언쟁이 계속되면서 자정이 넘어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다음에 더 이상 같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날치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회의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빠진 채 이어진 법사위는 새벽 2시를 넘겨 마지막 안건이었던 언론중재법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허위보도 내용의 고의나 중과실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했다는 점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논쟁이 오간 끝에 일부 표현을 수정하기로 하고 새벽 4시쯤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통과는 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정의당도 어제 오후부터 언론 4개 단체와 함께 국회 앞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방식의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을 국내로 데려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군 수송기 석 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 나라에 이미 파견했고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한 현지인들의 탈출을 돕고 있습니다. 국내 이송작전의 대상자는 현지 우리 대사관과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일한 직원과 가족 400여 명입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한 현지인과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군수송기 석 대를 아프간과 인근 국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은 대사관과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 정도 근무했으며 400여 명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자 한국 정부에 긴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부는 탈레반에 추적을 당하고 총격 피해도 입은 걸로 전해집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 드려야 되는 그런 국가적 어떤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원 요청에 따라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 비전투 부대를 파병해 2007년까지 주둔했습니다. 2010년에는 지방 재건팀을 보내 2014년까지 현지에서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현지인들과 협력했습니다. 정부는 아프간인 국내 이송작전을 서두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카불 공항의 혼란스러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인 걸로 보입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를 활용해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임시 수용하는 계획을 고려했던 미국 정부가 수송과 지리적 문제로 이 같은 방안을 폐기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특별 체류를 허가하는 방안도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끝나더라도 아프가니스탄 현지 정세가 좋아질 때까지 좀 더 머물 수 있도록 임시 체류 자격을 주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는 문제와 관련해 유력 대선 주자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체류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 체류를 허가하는 기준이 있었다며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아프간 국민은 412명, 이 중 120여 명의 체류 기간이 올해 만료됩니다. 정치권에선 아프간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난민의 일부라도 받아들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력 대선 주자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조건부 찬성을 대한민국을 위해 협력해온 현지인과 가족들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간에서 우리 군인들을 도와줬던 그 현지인들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는 것이 옳지 않을 것 같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리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토론 게시판엔 아프간 난민에 대해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혐오를 드러내는 글이 올라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미국 시민과 아프간 조력자 등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밝힌 시한은 오는 31일입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대로 철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고 탈레반은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탈레반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이달 말로 정한 기한까지 철수를 마치지 않으면 결과가 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제부터 아프간인들의 공항 진입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 의사나 기술자, 교수 등 전문 인력을 빼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전날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탈레반 측을 만났지만 철수 시한을 연장하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국방부는 계획대로 대피 작전을 마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now that we have been able to increase the capacity and the flow, we believe that we have the capability, the ability to get that done by the end of the month.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시한을 지키는 건 탈레반의 협조에 달렸다며 연장 가능성도 일부 열어뒀습니다. 여전히 인파가 몰린 카불 공항 근처엔 탈레반과 총격도 벌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대피 작전을 마치려면 현재 6천 명 가까이 있는 카불의 병력부터 지금 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철수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목소리도 커 31일이 다가올수록 카불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2,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93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593명이나 급증했습니다.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백신 접종에 한층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접종 기관에서는 지금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40명이 엉뚱한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조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인 강릉의 한 병원입니다. 그제 이곳에서 60, 70대 주민 40명이 2차 접종을 맞았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더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입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된 병원 직원이 백신 종류를 착각한 겁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그걸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스트라제네카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분한테는. 모더나는 화이자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교차 접종은 화이자만 허용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장년층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아직 예약을 하지 않았거나 예약한 사람도 일정을 바꿔 더 빨리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모더나 백신이 600만 회분 더 들어오는데 이 물량을 풀어 추석 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1차 접종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200만 명가량이 추가로 예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JTBC가 보도한 대로 집단 면역 기준을 70%에서 일부 높이는 걸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델타 때문에 그 목표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겠고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은 90% 가까이 하는 걸 목표로. 또 이르면 10월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고령층,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12명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가 나오고 하루 만에 국민의힘이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했는데요. 여러 논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명단부터 보면 당 대선 주자 윤희숙 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소속된 5명의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임차인이란 연설로 주목받았던 윤희숙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익위는 윤 의원의 부친이 사들인 세종시 땅을 다른 사람이 대신 경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윤 의원은 당내 소명 절차에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권익위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에 명단을 공개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안병길 의원도 명의 신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배우자가 처남 명의로 유치원을 보유했다는 의혹입니다. 안 의원은 처남과 부인이 유치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며 국세청도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주목받고 있는 윤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입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캠프의 홍보본부장입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가 5명입니다. 경선 시작을 앞두고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안병길, 한무경, 정찬민 세 의원은 즉각 캠프에서 떠났습니다. 권익위가 통보한 국민의힘 의원 12명 중 8명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명의신탁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입니다. 의원들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서도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JTBC 보도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처음 알려진 강기훈, 이주환 두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취득한 과수원에서 감나무 수치를 부풀려 보상금 6천만 원을 과다 지급받은 의혹과 부모와 공동으로 소유한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인근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이용한 의혹입니다. 강 의원은 위탁 용역업체가 허위로 수목 숫자를 판단한 것이라고 했고 이 의원은 현재는 원상복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들에 대해 내린 조치도 보면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공언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명 제명, 5명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유했고 절반인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권익위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관련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12명 의원 중 절반은 소명이 완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해명을 들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5명,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겐 탈당 요구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탈당 요구엔 강제성이 없습니다. 의원이 거부할 경우 탈당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나머지 한무경 비례의원은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비례의원일 경우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시킬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보다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결국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지도부가 해당 의원들에게 각각 탈당을 설득할 방침이고 권익위의 원본 자료를 그대로 공개한 만큼 강도 높은 대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당내 윤리위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를 결정할 경우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됩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윤리위 구성 시점과 추가 징계 논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권익위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며 끼워 맞추기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부산대학교가 결정을 했고 이제 이 결정이 청문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학교도 입학 취소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대는 조민 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취소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 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앞서 조 씨가 학교에 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인턴과 보조연구원 경력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조사를 맡았던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이 판결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 스펙들은 합격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입학 취소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당시의 고등교육법과 우리 부산대학교의 학칙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였고 이번 결정은 2, 3개월의 청문 절차를 걸쳐 확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됩니다. 의료법이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한 사람만 의사 면허를 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당사자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밟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가 수련 중인 한일병원 측도 의사 면허 취소가 확정되는 것을 보고 인턴 과정을 계속하게 할지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학교도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부산대 결정이 발표된 직후입니다. 조 씨가 응시했던 2010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도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와 기소, 재판이 모두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현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당 지도부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불출마 선언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웅경 고문이 자택에서 주최하고 14명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이 고문 등과 함께 고발을 당했습니다. 박 시장은 아트부산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공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 88%를 대상으로 한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민주당이 주장했는데요. 최소 9월 6일 집행되도록 정부와 협의를 서두르겠다는 건데 사용처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준하는 기준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변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 그러니까 소득 하위 80%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생 등록금이 전액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어제 청와대는 다자녀 가구 전체가 대상이라는 취지로 소개를 했다가 이같이 수정 공지를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특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내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의 수건 사업인 해저터널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2029년까지 총 7.3km 구간이 건설이 된다면 80km의 두 지역 거리가 10km로 줄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눈 및 지방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실명해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출혈과 부종 증상이 나타나 오른쪽 눈이 실명됐고 의사는 수술 이후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 과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고양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려 일하던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불이 나지는 않았고 소방 설비가 잘못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군 장비형 봉급을 병장 기준 월 6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60만 9천 원입니다.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준비금 제도를 신설하고 장병 급식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록밴드 롤링스톤즈의 드러머 찰리 와츠가 세상을 떠나면서 뮤지션들과 팬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러머로 꼽히며 전성기 시절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록을 추구했었는데요. 최근 건강 문제로 롤링스톤즈 투어에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국제광고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온라인으로입니다. 2만여 점의 출품작 가운데 뽑힌 수상작 650여 편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우리가 열어가는 바다를 주제로 전시회가 오늘부터 열리는데요. 해양수산 통합행정 출범 25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간의 성과와 바다 관련 현안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과 오늘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두 나라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수립되고 10주년, 그리고 콜롬비아의 6.25 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서 두케 대통령이 방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예비 후보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입니다. 당 대선 경선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비전 발표회가 열리는데요. 윤희숙 의원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본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서울 성북구청이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었고요. 이에 반발해서 교회 측에서 집행 정지를 신청했었는데요.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두 차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뒤에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려진 사랑제일교회는 이후 광화문 일대에서 예배를 강행해서 서울시가 조치를 또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시한으로 미국에서 정했던 게 이달 말이고요. 상황이 급박해서 이 시한을 좀 미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 탈레반은 강경한 입장인데요. 이 카불 공항 상황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그 모습이 더 비참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카불 공항 주변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수레를 이용하거나 가방 등에 짐을 싣고 공항까지 나온 사람들, 이들의 목적은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겁니다. 미군의 철군 마감 시한인 31일이 다가오면서 카불 공항 근처에 모인 수많은 아프간인들은 더욱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या वो तलब देर शाबाने सालवे खाबाने पूरे वो तलब खर्ची की खुराक तलक चिप्स पे पराती उरीजी खुदा परने या बलोजनी उरीजी ताजम ने दी ₹100 $10 डॉलर दिया वाने ने दी. 네,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는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의 상태가 가장 비참합니다. 미 국방부는 철수 시간까지 미국인을 대피시킬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했지만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들의 대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모여드는 아프간인들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는 현재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신임 뉴욕 주지사는 공식적으로 취임을 한 거죠. 첫 여성 주지사입니다. 네, 캐시 호컬 미국 뉴욕 주지사가 현지 시간 24일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성추행 파문으로 중도 사퇴한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의 임기를 이어받아서 뉴욕주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공식 업무를 시작한 호컬 주지사는 전임자의 성추행 스캔들로 땅에 떨어진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들어보시죠. I want people to believe in their government again. It's important to me that people have faith. Our strength comes from the faith and the confidence of the people who put us in these offices. 호컬 주지사는 내년 12월까지 쿠오모의 남은 임기 동안 뉴욕주를 이끌게 되는데요. 성추행 스캔들로 어수선한 주 정부를 정상화하고 또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하는 데 집중해서 내년 주지사 선거에서 재선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8년 동안 13,000번 복권에 당첨된 아버지와 두 형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요? 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알리 자파르와 두 아들이 사기와 탈세 혐의로 보스턴 연방법원에 기소됐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자파르 부자는 지난 2011년부터 8년 동안 13,000번이나 복권에 당첨됐는데요. 지금까지 받은 당첨금이 2,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5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지 검찰은 이들이 실제로는 이 복권 주인을 위해 당첨금을 대리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당첨금 지급 시 미납한 세금이나 자녀 양육비를 확인해서 공제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납한 세금이 많은 경우 타인에게 당첨금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사례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들 부자는 이러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서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했던 대한변협 등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는데 한편에서는 대한변협을 비판하는 변호사들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브리핑을 열고 로톡의 운영 방식은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의 발언을 공식 입장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 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톡은 사건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니라 광고 공간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변호사 단체들의 주장과 180도 다른 해석입니다. 변호사 단체와 로톡 사이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등록 변호사가 가장 많은 서울 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로톡은 광고에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변협 등은 법무부 발표 직후 가입 변호사 수를 부풀렸다며 로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맞불을 놨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4시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도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소속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6명에게만 탈당을 권유하거나 출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언론의 자유와 권력 등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당이 계속해서 강행 처리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게 지금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다 비판을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의 입장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명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가짜 보도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커졌던 것이 사실이고, 사실 이 민주당이 이 중재안을 그러니까 이 개정안을 추진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 시민적 지지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많이 수정을 가하긴 했지만 이 지금 이 개정안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의 본연의 이 기능이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 자체의 기능 자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득권의 이 보호에 대한 뭐랄까요, 좀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 이 추정에 대한 조항이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이 상당히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이 이제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이 지금 고위공직자나 대기업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라든지 퇴직공직자라든지 또 그 외에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이 법이 실제화됐을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2016년도 때 JTBC가 보도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보도가 궁극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개혁적 시민단체 그리고 또 언론단체들도 일제히 지금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궁극적인 이 언론에 대한 이 침해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좀 더 숙려기간을 가지고 난 뒤에 이 법을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이고요.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 시절에서도 그렇고 또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언론의 자유를 여러 차례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지금 기자협회 이 창립 기념회를 보냈던 메시지도 보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에 아마 청와대의 속내가 좀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 자유 못지않게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이 질문했던 이 언론 중재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가타부터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심각한 언론의 자유에 훼손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는 사실은 이 퇴임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퇴임한 대통령이 자신의 여러 가지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보호막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걸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사회적 반발이 크다고 한다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숙려기관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민주당보다 더 엄하게 징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상황을 보면요, 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같고 셀프 면죄부를 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반반 징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반의 절반의 지금 징계 대상이 그러니까 지금 투기 의혹 대상이 12명인데 그 중에서 6명은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해서 셀프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절반은 구제해 줬죠. 그럼 나머지 절반 6명이 있다고 한다면 비례대표 1명은 제명 조치를 하지만 지역구 의원 5명은 탈당 권고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탈당 권고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절반의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상당히 억울하다는 식의 소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12명에 대해서는 지금 이 경찰 수사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 12명에 대해서는 전원 탈당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고 무혐의가 된 의원들을 다시 복당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2명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10명이 그대로 당에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문제 해결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어제 민주당이 내놓은 반응 자체가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제 이 셀프 제명, 셀프 구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잘했다는 식으로 이례적으로 극찬을 했어요. 바로 그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약 3달 전에 권익위의 조사에서 12명의 의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지만 거기에 대한 조치 자체가 지금 미적하게 지금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당시 지금 이 비례대표 2명은 즉각 제명을 했습니다만 지역구 10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5명은 탈당계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에 대한 처리를 지금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각에서는 탈당 권유 쇼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정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미 제기되어 왔던 터였습니다. 네.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앞으로 올해와 같이 매해 11월 22일이 김치데이로 기념이 됩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에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이라는 것이 명시된 것도 뜻깊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됩니다. The ayes have it. The House resolution is adopted. 지난 7월 한국계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someday they can declare November 22nd as a Kimchi Day. 김치의 우수성을 미국에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결의안에는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알리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중국에서 자기네 나라가 김치의 종주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치의 역사가 2000년이 넘습니다.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도 더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김치의 물량은 10년 전 대비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I traveled to South Korea in 2019, but while we were there, we went to one of the places where they make kimchi in a kitchen and made it together. Not only is it good, but it's healthy. 앞으로 석 달 뒤인 11월 22일 김치의 날에는 김치 페스티벌도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많게는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30에서 80mm,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7도, 대구 29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를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면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야당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보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지에 우리 군 수송기가 투입이 됐고 대상자 400여 명에 대한 이송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통보를 받은 국회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6명에게 탈당을 권유하거나 제명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절반을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셀프 면죄부를 주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제성 없는 탈당 요구에 그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2,000명이 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인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게 벌써 50일째로 증상이 심한 환자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